엄마 많이 보고 싶었지? 이제 엄마랑 살 거니까 아무 걱정 하지 마. 제 딸인 보미와 남편의 딸인 보영이까지 네 식구가 있는 저희는 재혼 가정입니다. 2년 전 보영이가 아기일 때 재혼을 했죠. 그래서 보영이는 제가 친엄마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거의 친모녀 같은데 말이죠. 너 셋이 뭐고? 누가 보면 찍모녀지간인 줄 알겠다. 여보, 또 왜 그래요? 어디서 말 듣고 가? 네가 그러니까 저것들이 애비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듣지. 너희는 아빠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나? 아빠 다녀오셨어요? 엎드려 절받기가 이런 기분이네. 가서 물이나 떠온나. 내가 갖고 올게. 됐고. 야, 봄이 네가 가서 떠온나. 요즘 세상에 저런 아빠가 있네요. 와. 이 봐라, 이 봐. 한 손으로 퇴. 이게 바로 네가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다는 기다. 아니, 5살 애가 그럴 수도 있지. 5살 애가. 요즘은 애들이 어른보다 더 똑똑한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를 닮았어 이 모양이고. 안 되겠다. 오늘 정신교육 한번 받자. 너희들 무릎 꿇으라. 얼른 무릎 안 꿇라. 아유. 아유, 저런 것은 훈육이라고 할 수도 정신은 없겠는데요. 뭐안 꿇라. 오늘 내 주먹 맛을 봐야 네가 말을 알아들을 거야. 어? 확 막 이걸 막. 확, 씨. 아니다, 너 그렇게. 교육이 안 좋을 것 그치. 같아요. 진작에 이럴 것이지. 씨. 너희들 내가 밥 다 먹고 올 때까지 셋이서 딱 그대로 있어라. 행복할 줄 알았던 재혼 생활은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탓에 깨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책임져야 했기에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아, 너무 딱합니다. 봄이야, 보영아,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엄마 나 짜장면. 봄이는 엄마 저기 아빠. 어? 아니다. 봄이 네가 잘못 본 거다. 아빠는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 아빠다 아빠. 너는 이 시간에 여기서 애들 데리고 뭐하노? 애들 어린이집 맞춰서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저분은 누군? 딱 보면 모르겠나. 내가 그것까지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겠나. 아이고, 하여튼 내 머리 나쁜 건 어디 사나 티가 나요. 애들 앞에서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와, 애들도 알 건 알아야지. 여보! 이 옆편 내가 귀차통을 삶아 먹었나. 나 봄이 데리고 나가요. 우리 헤어집시다. 그래. 야,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 그래. 잘 가라. 어? 잘 가라. 잘 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 가. 그래서 저는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잘한 결정입니다. 우리 보영이 그 여자가 잘 키워주겠지. 두고 딸 생각을 하네. 여보세요? 엄마 언제 와? 보영이 기다리는데. 보영아, 엄마 많이 보고 싶어? 응, 엄마 보고 싶어. 아줌마가 잘해주지. 아줌마가 밥도 안 주고 예쁜 옷도 안 입혀줘. 밥도 안 준다고? 응, 엄마. 보영이니 엄마랑 지금 통화하나?
여보세요. 애 밥을 왜 안 줘요? 안 주기는 뭘? 이 친자식도 아닌데 니 꼭 엄마처럼 군다. 보영이 내 친자식이나 마찬가지죠. 무슨 말을 그렇게. 됐고 뭐 그나저나 이혼은 언제 할 거고? 당장 합시다. 서류 보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보영이 내가 키울게요. 양육권 나한테 줘요. 양육권? 네가 친엄마도 아닌데 무슨 양육권을 가진단 말이고. 아이고 참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보영이 양육권 안 주면 나 이혼 안 해요. 그럼 내 양육권 주는 대신에 양육비 뭐 이런 거는 못 준다. 어? 그래도 데리고 갈 거면 데리고 가고. 당신 밑에 있으면 맨날 때리고 구박하고 눈에 훤한데 내가 키울게 보영이. 야 그거 잘 됐네. 내가 네 덕분에 혹을 떼게 생겼네. 아, 참 어떻게 당신. 하시라고 합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요. 내가 왜? 이제 보미는 학교 입학할 거고 보영이는 발달이 영 늦어서 걱정이네. 치료를 좀 더 늘려야 할 것 같은데 비용이 비싸서. 엄마. 보영이 아빠한테서는 전혀 연락이 없나? 연락은 고사하고 애들 얼굴 한 번을 보러 안 오는 인간이다. 양육비라도 좀 받으면 어떤 이혼할 때 안 받는다 했는데 뭐. 그때는 그때고 보영이가 지금 발달이 느려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니까. 친아빠가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런가? 잘 생각해봐라. 네. 수백 수천 번의 고민 끝에 저는 보영이 아빠에게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보영이를 친딸처럼 여기는 걸 아는 전 남편은 보란 듯이 양육자 변경 청구 소송으로 저에게 맞대응을 해왔습니다. 친엄마가 아닌 제가 이 소송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제발 좀 도와주세요. 네, 요즘 참 흉흉한 사건들 많은데 이런 엄마가 있습니다. 의붓 딸을 내 자식처럼 정말 친자식처럼 키우고 싶은 엄마 하은주 씨의 사연인데 보는 엄마 같은 엄마로서 너무나 공감이 돼서 이 사건이 좀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해결을 위해서 일단 사건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뢰인 하은주 씨는 딸 보미를 데리고 박동준 씨는 딸 보영이를 데리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박동준 씨는 가족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면서 급기야 외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네. 하은주 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고 의붓딸인 보영이도 자기가 데리고 와서 키우기로 하고 양육비는 받지 않기로 합니다. 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난 후에 딸 보영이의 발달 치료 비용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진 하은주 씨는 남편에게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고 이에 전 남편인 박동주 씨는 양육자 변경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자, 우선 은주 씨가 의붓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은주 씨가 뭐 친권,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예, 먼저 우리 은주 씨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일단 현재는 친부가 친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친권 상실 선고 심판을 통해서 친부의 친권을 빼앗아야 됩니다. 네. 친권 상실은 부모가 부모 같지 않고 오히려 자녀에게 해를 끼칠 때 친권자의 친권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사례상 박동준과 같은 경우라면 친권이 상실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요. 뭐 아빠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외도는 물론이고 아이들에게 또 폭언과 폭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친권 상실은 친권 남용, 현저한 비행, 아동 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한데
아마 이 사례는 아동학대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의뢰인 하은주님은 보영이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 청구를 통해서 후견인으로 선임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 후견인은 사례처럼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에 미성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임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은주 씨는 보영이의 친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친권이나 양육권의 개념이 아니라 미성년 후견자로서 인정을 받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양육권은 자녀들이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미성년의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황에서는 미성년 후견인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연에서 보면 전 남편인 박동준 씨가 양육자 변경 청구 소송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보면 이 딸 보영이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가 훨씬 나은 건데 그러니까요. 이 변경 청구 소송이 가능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남편은 친권을 박탈당한 상태가 될 거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덧붙여 양육자 선정 기준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선 양육자를 정하는 건 법원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데요. 미성년 자녀의 성별,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됩니다. 네. 쉽게 말하면 아이를 친밀하게 양육해온 사람, 아이가 원하는 사람,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을 선정하는 기준이 아이한테 좀 유리하게 아이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아이가 기준이 됩니다. 듣고 보니까 좀 한시름이 놓입니다. 자, 그러면요, 하은주 씨가 제기한 이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 이거 좀 알아보고 싶은데, 이혼할 때 분명히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사안처럼 친권 상실이 된다고 해서 친권 상실이 친자 관계의 소멸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정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언제든지 친부에게 양육비 변경 청구가 가능할 겁니다. 일반 이혼의 경우에도 부모는 이혼해도 아이는 계속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아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비양육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네. 매우 적극적으로 양육비를 변경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겁니다. 결국 양육자가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양육비가 증가될 사정 변경이 충분한 경우라면 양육비 변경은 긍정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치료비든 뭐든 양육비의 변동이 생긴다면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은 이혼 이후에 그 양육비를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2년이 지났거든요. 사안처럼 애초부터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이혼한 경우에는 받지 않기로 협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고 장래의 양육비에 대해서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사안과 달리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따로 없었던 경우라면 과거 양육비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소급해서 몽땅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야, 그럼 이게 이제 별도의 협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급 적용해서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예, 당연합니다. 그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이자 생명이기 때문에 이혼을 편히 하려는 마음으로 아이의 양육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힘들어집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목숨이기 때문에 양육자는 함부로 포기해서도 안 되고 비양육자는 미지급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목숨이라는 말이 정말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뭐 치료비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법적인 기준이 있는 건가요? 예, 일단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보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 기준표가 있네요. 네, 일단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보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엄마가 매달 세전 275만 원을 벌고 아빠가 세전 275만 원을 버는 가정이 있다고 치면 부모의 세전 합산 소득이 55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네, 네. 만약에 6세와 8세 아이들을 2명 키운다면 평균 양육비가 자녀 1인당 대략 130만 원 가량이 됩니다. 네네. 이 경우 비양육자가 130만 원 가량을 다 지급한다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이 중 절반 가량은 비양육자인 엄마가 부담을 합니다. 네. 결국 엄마가 자녀 2명을 키우는 경우라면 아빠가 자녀 1인당 65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뉴스를 보면은 법원에서 양육비 얼마를 줘라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이마저도 주기 싫어서 꼼수를 부리는 또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 같은 추가 조치가 가능하지만 비용이 듭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1644-6621 양육비 이행 관련에 전화를 하시면 모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또 형편이 어려운 경우라면 양육비 이용 관련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한부모 가정의 약 80%가
양육비 지원을 못 받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80%면은 10명에 8명이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오, 심각한데요.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또 보면 양육비 이행 명령을 그 받지를 않으려고 주소를 변경하고 위장 전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 아주 정말 치사한 일까지 있기는 한데 악질이다. 사실 이게 진짜 사실입니까? 네, 그 법원의 양육비 이행 명령은 고의로 우편물을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고의로 송부를 거부한 경우에는 송달을 받은 것으로 치고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임의로 우편물을 받았다고 치고 재판을 진행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럴 때는 감치명령을 법원에서 내릴 수도 있는데요. 감치명령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유치장에 구속시켜버리는 명령입니다. 와, 이거 그러면 구속인데요, 구속. 아주 강력한데요. 예, 그런데 감치명령은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공시송달로는 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상대방한테 직접 송달이 되어야만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위장전입은 이 감치명령의 수령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위장전입을 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개정법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예, 양육비 이행 개정법은 감치명령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고 출국 금지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상 정보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치명령을 받고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운전면허 정지는 올해 6월 중에 나머지는 7월 중에 시행될 겁니다. 네. 와,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자기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법이 또 개정됐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되게 씁쓸한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꼭 좀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건 의뢰인인 하은주 씨에게 한번 해결책 제시해 주시죠. 예, 우리 은주 씨는 정말 친딸처럼 보영이를 키워주시고 계십니다. 저도 엄마지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의뢰하신 양육비 변경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다른 분들도 피 같은 양육비 포기하지 마시고 양육비 미지급자는 끝까지 추격하시기 바랍니다.